오늘의 주제는 뇌전증 발작으로 오인되는 비뇌전증 발작, 가성 발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의 구영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민 교수님으로 신천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김경민입니다. 첫 번째, 비뇌전증 발작, 가성 발작이란 무엇인가? 갑자기 쓰러져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경련했어요. 그리고 외래에서 오시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이러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요. 혹은 잘 때 이상한 행동을 해요. 어떤 분들은 눈앞이 반짝거리는 게 가끔 있다가 없어져요. 갑자기 공포감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뇌전증인지 의심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뇌전증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또 병원에 갔더니 뇌전증이라고 생각해서 신경과에 가봐라.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질환들이 다 뇌전증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뇌전증이 아닌 경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갑자기 쓰러졌어요. 이래서 오시는 분들은 중풍이 온 게 아닙니까? 뇌졸중이 걸린 게 아닙니까?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쓰러진 이유가 굉장히 다양할 텐데 뇌졸중이라는 거는 갑자기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피가 갑자기 안 가는 경우를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뇌경색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부 뇌출혈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피가 터져서 뇌졸중의 일종인 뇌출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실신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는데 한 분이 이제 빈혈 증상이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을 때도 이제 그렇게 오실 수도 있지만 아주 빈혈이 많이 심한 사람들은 머리 쪽에 피가 결국에 공급이 안 돼서 의식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괜히 힘이 없어서 어지럼증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빈혈이나 피가 갑자기 가지 않아서 실신처럼 쓰러지는 경우는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고 오셔서 내가 혹시 치매가 아닙니까? 해서 사실 치매 보시는 선생님들한테 먼저 가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치매 보시는 선생님들이 자세히 물어보시고 이게 치매가 아니고 뇌전증이 의심됩니다. 그래서 이제 뇌전증 보는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부 환자들은 뇌전증인 줄 알고 수년간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자세히 비디오 뇌파 검사 등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 뇌전증이 아니고 정신질환이나 다른 질환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기가 문제가 돼서 이제 실제 발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전증 발작이 있다고 모두 다 뇌전증 환자는 아닌데 특정한 이유 때문에 뇌에서 전기적인 활동이 불안정하게 됐을 때 발작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급성 증상 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한 번만 발작이 있던 사람이 이러한 약을 먹은 거 혹은 술 먹은 것들이 다 해소가 되고 나서는 다시는 뇌에 문제가 생기진 않기 때문에 그때는 뇌전증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뇌전증 같은 경우는 이게 반복돼서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뇌에 보통은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뇌의 전기적인 활동이 반복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뇌전증 발작이 있다고 모두 다 뇌전증 환자는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뇌 전기 때문에 나타난 임상적인 증상을 뇌전증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번으로 나타난 거는 그냥 경련 발작이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경우는 뇌전증, 즉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하면 비유발성 경련 발작, 아무런 다른 외부적인 자극 없이 스스로 발작이 나타나는 걸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유발성 발작, 즉 급성 증상 발작이라고 하는 거는 술을 많이 마시거나 독한 약을 먹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아주 염증이 생겨서 전해질이 변형이 오거나 혈당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뇌의 흥분성 발작은 그냥 유발성 발작으로 급성 증상 발작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런 환자는 원인만 제거 좀 해결되니까 저희가 치료의 대상으로는 보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뇌전증 발작을 먼저 알아야지 차이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뇌전증 발작과 이제 가성 발작을 나누는 기준 같은 경우는 보통은 병원에 오시는 그 증상으로는 이제 의식 소실 그리고 떨림을 주 증상으로 오시는데 이거를 가장 먼저 이제 위에다가 저희가 이제 써놓은 이유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찾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의식 소실이 있었고 떨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뇌전증 발작은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외래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의식 소실 같은 경우는 꼭 뇌전증 발작뿐만이 아니라 이런 실신 같은 경우도 의식 소실이 동반되고 또한 저희가 이제 과호흡을 하고 나서 손발이 굳고 이제 떨리는 같은
같은 증상들도 함께 뇌전증 발작과 비슷한 증상으로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식 소실과 떨림만 있다고 해서 다 뇌전증 발작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뇌전증 발작과 가성 발작을 구분하는 이제 다른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유발인자가 있습니다. 이 유발인자라고 하는 거는 뇌전증 발작 혹은 가성 발작이 일어났을 때의 어떤 상황입니다. 상황이 항상 서 있는 상태에서만 발생을 한다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특정하게 본인이 너무나 흥분하는 상황들, 혹은 어떤 누군가가 스트레스를 줬을 때만 몸이 굳고 손발이 벌벌 떨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의식도 잃는다. 이런 어떤 특정한 유발의 요인들이 있을 때만 반복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가성 발작이나 다른 원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일어나 있을 때나 혹은 주무실 때, 그리고 앉아 있을 때 상관없이 의식을 잃거나 몸이 떨린다거나 이런 같은 증상들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뇌전증 발작의 가능성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발작 전후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게 됩니다. 발작 전에 느낌들이 선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느낌 같은 것들이나 혹은 비현실감 같은 이 공간이 익숙하지 않게 느껴지고, 혹은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면서 진행하다가 의식을 잃는다. 이런 같은 발작의 전조 증상이나 발작 이후에 환자가 바로 깨어나고 의식이 회복되는 것들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혼동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는 조금 더 뇌전증 발작 이후에 생기는 증상이랑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이제 과거 의식 소실 병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오신 것과 같은 전신 발작이 아니더라도 약하게 기억력이 끊겼던 증상이 어느 시기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반복돼 오셨다거나, 혹은 누군가랑 대화를 하던 와중에 이상하리만큼 갑자기 의식이 끊겼다가 다시 대화를 이어가는 상황들이 있었다거나 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때는 과거 의식 소실 이후로 진행돼 오다가 이번에는 대발작으로 나타난 그런 뇌전증 발작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이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이 과거 의식 소실은 항상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회복력이 화장실에 갔다 올 때, 이럴 때 픽 쓰러졌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실신과 관련되는 다른 가성 발작의 종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쭤보는 거는 이제 동반 질환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동반 질환 중에서 실제로 뇌졸중이나 혹은 뇌종양과 같이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후에 이렇게 의식 소실이 생겼다거나 발작 증상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로 인한 발작의 가능성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부정맥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지만 최근에 증상이 더 심해졌다. 혹은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약을 잘 복용하지 않은 과거력들이 있었다. 라고 하면은 심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종합을 해서 뇌전증 발작이냐 가성 발작이냐 어떤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 뇌파 검사나 MRI와 같은 어떤 추가적인 검사들에서 나오는 증거들을 종합을 했을 때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약물 치료를 지속하게 되면은 뇌전증 발작의 경우라면은 뇌전증 약물에 의해서 조금 더 호전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고, 가성 발작의 경우는 거기에 맞는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뇌졸중 환자들도 의식을 갑자기 잃는 경우, 이제 한쪽 팔다리가 갑자기 힘 빠지는 경우, 뭐 이럴 때도 오는데,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혈관 문제 때문에 결국 뇌에 손상이 가고, 손상 문제 때문에 이제 실제로 뇌전증 발작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아까 말했던 이제 급성 증상 발작으로도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뇌졸중 증상 자체가 뇌전증 발작은 아니지만은 뇌전증 발작처럼 오인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뇌졸중이 있으면서 뇌전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발작 운동성 이상증은 갑자기 움직일 때 몸이 뻣뻣하게 굳거나 이상하게 움직이거나, 그 일과성 완전 기억상실증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기억을 못하고 한동안 지나면 다시 그 기억이 되살아나고 이런 경우, 또 뇌염 같은 경우는 뇌에 이제 열이 많이 나고 막 구토가 나고 그다음에 의식이 흐려지면서 뇌전증 발작을 실제로 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치료가 완치가 다 되고 뇌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또 뇌전증이 아니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뇌압 상승이 다양한 이유, 뇌염 말고도 다양한 이유 때문에도 오는데, 그때도 뇌전증 발작이 있으나
뇌엽 상승이 호전된 다음에는 또 뇌전증 발작이 없는 경우도 있고, 머리 심하게 다쳤을 때 이제 많이 오시는 경우가 실제로 실신이 있었는데 머리 심하게 다치고 그 다음에 그 전후 상황을 또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뇌전증 발작으로 오인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편측성 안면경련 같은 경우는 얼굴과 이제 눈 같은 경우에 움찔거리는 증상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뇌전증 발작 증상은 전혀 없고, 여러 가지 신경학적 검사를 해보면은 뇌전증은 아닌 편두통 같은 경우가 이제 조짐이 있는 편두통 같은 경우는 눈에 반짝거리는 것들이 보이면서 두통이 같이 동반되는 증상으로 또 뇌전증을 의심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나, 눈에 반짝거리는 증상만 보여서 그것 때문에 뇌전증이 실제로 진단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항상 그런 부분들을 좀 감별을 해야 됩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주신 게 네. 갑자기 누웠다가 일어날 때 맥박이 확 오르면서 이제 그때 어지럽고 실제 쓰러지는 경우들도 자주 있는데, 그런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을 때도 신경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또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흔하게 이제 외래에서 보게 되는, 혹은 이번 응급실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는 이제 감별하는 내과 질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심장 기능 이상 혹은 부정맥 이렇게 썼는데요. 실제로 응급실로 오셨는데 이제 혈압을 재보니까 뭐 70대, 최근에 뭐 혈압약을 바뀌거나 혹은 심장 기능이 더 떨어져서 이렇게 해서 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뇌로 가는 이제 혈류가 감소를 하면서 이제 의식 소실이 온다거나 의식 회복이 안 된다거나 하는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반복적으로 의식 소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뇌파 검사나 어떤 MRI 검사에서 특별한 소견은 없지만 뇌파 검사랑 함께 진행한 이제 심전도 검사에서는 이제 심한 서맥 혹은 부정맥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환자분들 중에 어떤 환자분들은 페이스메이커까지 진행하셨던 이제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장 기능 이상 혹은 부정맥에 대한 감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뇌전증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도 이제 심장 기능 이상 혹은 부정맥 때문에 또 다른 양상의 의식 소실로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 또한 감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질환은 이제 저혈당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저에 당뇨가 있으셔서 인슐린 치료를 받는다거나, 혹은 최근에 이제 혈당 강화제의 용량이나 혹은 그런 제재가 바뀌었다거나, 혹은 원래 똑같이 이렇게 당뇨 때문에 약을 계속 드시고 계셨는데 이제 식사량이 많이 적어지는 과정에서 저혈당에 빠지고 똑같이 의식이 처지고 회복되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것 또한 이제 어떤 경련 발작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냐, 식은땀이 나고 가끔은 손발도 떨리고 의식도 잃고 하고, 그리고 정신없어 하시는 것도 있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저혈당이랑도 이제 감별을 해야 되고,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의식장애로 오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이제 혈당을 체크를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체크를 해서 빨리 어떤 이런 포도당이나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확인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수면 장애를 또 이제 구용수 교수님께서 좀 정리해 주셨는데요. 수면 장애도 굉장히 많죠. 네. 비욘드에서 저희가 많이 다뤘는데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짤막하게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뇌전증 발작처럼 이제 갑자기 일어나는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갑자기 일어나는 이상들을 우리가 사건 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건 수면에는 다양한 이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렘 수면 행동 장애가 대표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은 꿈을 꾸는 수면에서 몸이 움직이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때 꿈을 꾸면서 이상 행동을 하고 잠꼬대를 하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발차기 하거나 넘어져서 떨어지는 경우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 수면이 있는 경우에도 뇌전증을 의심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힘이 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그래프로 이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로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분은 이제 모흡증이 굉장히 보면 심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선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모흡증 때문에 숨도 잘 못 쉬고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이 처음에 이제 저한테 자꾸 쓰러진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자꾸 쓰러지셔서 오시는데, 본인이 웃거나 이야기하거나 할 때 이제 감정적으로 아주
심한 충격을 받거나 이럴 때 이제 많이 쓰러진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탄력 발작을 많이 의심을 할 수가 있고 탄력 발작은 보통은 기면증 때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수면무호흡증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제 수면무호흡증에 약악기를 사용하고도 계속 이런 증상이 있어서 나중에 척추액 검사까지 해서 이제 기면증으로 확인된 환자였습니다. 또 정신질환, 이것도 굉장히 흔한 일이죠. 뇌전증으로 생각해서 계속 치료를 해왔는데 그 양상이 일반적인 뇌전증 발작 양상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작을 한다고 하면서도 모든 상황을 또 기억하는 분들도 있고 통증이나 이런 자극에 굉장히 반응을 잘 하면서 증상이 또 있다 없다를 또 반복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환장애라고도 하는데 이런 전환장애 같은 경우는 내면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병리가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전환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런 경우에 정신성 비뇌전증 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디오 뇌파 검사가 굉장히 필수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알코올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물질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다가 갑자기 끊었는데 경련을 해서 왔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은 특징적으로 또 반복해서 오십니다. 왜냐하면 술을 거의 매일 드시기 때문에 갑자기 끊었을 때 오고 그래서 반복해서 또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 외에도 틱장애라든지 갑자기 공포감이 몰려오는 공황장애라든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거나 남을 의심하거나 환시, 환각 같은 것들이 보인다고 하는 조현병이라든지 혹은 이제 노인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선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말하는 여러 가지 임상적인 얘기들을 했는데 참 이게 저희가 이걸로 잘 해결되자니까 검사를 좀 동원하죠. 이거를 좀 짤막하게 김경민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검사에 앞서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하는 얘기, 그 당시에 발작이 일어났을 때, 의식을 잃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듣고 또한 여쭤봅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의식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누군가의 관찰자, 옆에 계셨던 분들이랄지 아니면 지나가던 분들이랄지 동료나 그런 이제 관찰자분들의 이야기를 조합을 해서 떨었다거나 혹은 이후로 의식 혼동의 상태들을 확인을 하고요.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CCTV나 요새 이제 스마트폰과 같이 있었던 일들을 찍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뇌전증 발작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봅니다. 이후로는 이제 검사들입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혈액 검사, 그리고 어떤 가성 발작의 가능성 혹은 다른 원인 질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게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이제 MRI나 혹은 스펙트와 같은 어떤 핵의학 검사 혹은 MRI와 같은 뇌 영상 검사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검사를 통해서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나 혹은 어떤 손상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추가적으로 아래 그림에 있는 척천자 검사라든지 그 옆에 있는 이제 초음파 검사들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진행할 수 있고 또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기립성 저혈압이나 미주신경성 실신 가능성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헤드업 틸트 테스트, 경사 테이블 테스트 같은 걸 해볼 수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가장 좀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검사가 여기 써져 있는 이제 비디오 뇌파 검사입니다. 비디오 뇌파 검사는 처음에 이제 왼쪽은 이제 비디오고요, 오른쪽은 뇌파인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환자분의 증상이 있을 때 혹은 증상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지속하는 뇌파 상태에서 얼만큼의 이제 뇌전증 모양파가 나오는지, 그리고 증상이 있을 때는 그 증상이 있을 때 뇌전증, 그러니까 경기파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그 부분이 어딘지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환자분들의 뇌전증 발작인지 가성 발작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어떤 뇌전증 발작이 어느 부위에서 발생하는 건지,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리고 여러 발작 중에서 실제 뇌전증 발작은 뭐고 어떤 건 가성 발작인지 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전증을 전공하는 뇌전증 전문의들은 임상적인 환자의 증상의 비디오나 양상을 보면 상당히 구분을 많이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찍어주십시오. 찍어서 선생님한테 전달해 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까 말로 본인도 기억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경황이 없어 기억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핸드폰을 찍어주시고 또 병원에 오시더라도 지금 한대로
다 비디오를 녹화해서 기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뇌에서 생기는 뇌전증 발작 이외에도 심장의 문제, 혈관의 문제, 정신의 문제, 수면의 문제로도 생길 수 있는 발작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꼭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받고 원인을 찾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